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경제와 시장을 읽어주는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11월 16일 지난주 2540선을 돌파한 이후에 2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6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코스피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540선의 행보를 지난주에 보여주다가 오늘 월요일 드디어 외국인의 주식시장에서의 큰 폭의 매수를 통하여 드디어 2600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2600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그 행보, 즉 2600선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아래로 아니면 위로 방향을 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의 그 참여자뿐만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연초에 2700선을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었다라는 그런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도 대량 거래를 수반했습니다만은 일단은 2600선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착을 해야만 2700선에 대한 새로운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 시장은 그 코스피 시장보다 약간 좀 느리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정고점 900포인트, 905포인트를 아직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어느 정도의 이 고점 지난 10월 14일에 그 13일 14일에 이 고점 이 부분을 뚫어야 900포인트 더 나아가서는 1000포인트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 상승에 따르는 그 에너지가 피로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상승의 어떤 동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900포인트를 향한 약 28포인트 정도, 27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아마 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참여자들의 그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800억 원을 순매수해줬고 물론 이에 대응하는 개인은 약 8,700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은 6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니 해도 외국인이 지금의 그 2600포인트의 도달에 1등 공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외국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인들의 매수도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1월 들어서 11월 2일부터 애국인의 순매수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오늘까지 애국인의 순매수가 엄청난 자금을 앞세워 가지고 애국인의 순매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은 이 애국인의 이 순매수는 뭐니 해도 환율의 영향을 받은 거죠.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애국인의 환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향후 이런 애국인의 순매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국인이 만약에 이번 주 중반, 내일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2600포인트의 그 고점에 탈하는, 글쎄요, 뭐 우리가 흔히 매딜천하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뭐 3일천하로 끝날지 아니면 그게 쭉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향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애국인의 이 방향이 과연 순매수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순매도로 돌아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개인들 상대적으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이런 기관도 마찬가지죠. 매수, 그 다음에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그 동향을,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87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만은 3.1포인트 상승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애국인은 순매도로 420억 원의 순매도로 대응을 했고, 코스닥의 그 매매 주체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개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면 매도,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 물론 이제 오늘은 애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때림으로써 개인들은 1,300여 원에 1,325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네요. 일단은 시장의 향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애국인 매수 주체로서의 순매수 주체로서의 애국인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시장은 아마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기업들의 예상 실적, 그리고 산업의 동향,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그 19 이런 사태가 결국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접종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차원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향후에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백신 개발업체, 그리고 또 공급업체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게 되겠네요. 오늘도 그런 현상은 나타났었고요. 또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자금의, 애국인의 엄청난 자금의 어떤 유입이 이걸 가능케 해줬습니다만은, 특히 그 대형 코스피에서는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에서 28,000포인트, 거의 30,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철강에서는 포스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서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굵직굵직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에서 그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 중심의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실적이라든가 애국인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2600선을 뛰어넘어서 2700,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30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소수의 집약된 형태의 종목들이 결국은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도 10,000포인트에서 2만, 3만 포인트까지 어떤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이 그 백신 공급업체, 물론 이제 화이자와 모데나, 그리고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이 백신에 대한 공급, 그리고 또 보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 특히 CMO 위탁 생산 업체에 큰 그 가격 상승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82만 6천 원을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 전문가들이 상승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그러나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은 이제 이재용 리스크가 여기에 약간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내용입니다만은, 일단은 80만 4천에서 오늘 마감해 줬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ST팜이죠. ST팜도 조정을 받다가 N자형의 상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그 위탁 생산에 대한 그 뉴스가 떴었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또 SK 바이오팜. 물론 SK 바이오팜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백신에 대한 그 백신 공급에 대한 CMO, 즉 위탁 생산 계약 업체들의 주가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셀트리온도 오늘도 4,500원이 상승한 3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11월 18일 이후 오늘까지 쭉 상승한 부분을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차죠. 현대차. 뭐 언론이나 이런 그 대중 매체에서 뭐 내년에는 뭐 전문가들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업종을 대표적인 하나의 관심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소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반도체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급상승했죠. 삼성전자가 지금 67,000원, 즉 7만원대를,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7만전자라고 말을 시중에서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과연 이 삼성전자가 7만전자가 될 것인지, 소수 일부는 이것이 10만원까지 간다라는 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습도 살펴보면 N자형으로 바닥을 찍고 N자형으로 상승을 합니다만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만전자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행보를 하게 되면 7만원도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하이닉스는 10만원을 고점을 형성했죠.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형성했는데 뭐 장중 신고가 부분까지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10만 6천원 장중 전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치고 올라오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단은 내년에도 반도체 시장이 전망이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눌림목이 다시 상승에 따르는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해야 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가라는 것은 탄력이 있어서 이게 뭐 금방 7만 돌파하고 8만 돌파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눌림목이 올 것이고 또 조정이 오면 그 조정을 틈타서 매수해 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반도체 시장에 이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소부장이라고 말하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업체들에게 또 미치는 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주식을 매매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살펴보다 말았습니다만 현대차가 지금 조정 후 상승 지금 오늘 18만원을 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현대차는 끌고 가야 될 포트에 담아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자동차 부품이나 또 자동차 완성체 업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 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게 되죠. 24만원. 근데 지금 주가는 18만원에 있죠. 24만원까지는 상당한 갭이 있는데 여기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누구나 알고 있는 현대차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그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동차주가 과거에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시장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그 시장의 그 확대성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철강업체의 포스코나 제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표적인 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SK입니다. SK.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SK. 물론 이 SK그룹의 대표적인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SK바이오팜 상장에 30만원을 터치했습니다만은 그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30만원까지 터치했습니다만은 재료 소멸로 쭉 하락하다가 다시 배당에 관련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계열사들의 실적 호전이라든가 SK바이오팜, SK케미칼
이런 주식들이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들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SK 주식도 나름대로 연말 배당과 함께 앞으로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2만 원대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에 있다면 얼마든지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에서 수익률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LG화학,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 완성 업체로서 대표적인 쌍두마차죠. 근데 이제 이 LG화학뿐만 아니라 SDI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로 해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다시 사업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됨으로써 다시 상승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주가가 되겠습니다. 쭉 상승했죠. 68만 원에서 지금 74만 8천 원까지 17일부터 23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따라잡는 것보다는 눌림목 오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KB금융입니다. KB금융. KB금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물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37,000원대를 돌파하면서 8,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KB금융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자, 첫 번째 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 이 금융주 배당에 대한 부분이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배당 성향이 강하죠. 2018년에 4%대 2019년에 4.64%죠. 지금 은행 금리 살펴보면 1.8, 2.3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4.64%에 해당하는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KB금융이 바로 내년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B금융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시고 지금 45,000원대에서도 매수해도 되겠습니다만 좀 여기에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44,000원, 44,000원 초반에 때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충분히 매수해 보아도 무리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KB금융에 대한 매수 전략 유효하겠고요. 조정받고 상승, 조정받고 상승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죠. KB금융. 제가 봤던 것이 KB금융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금융지주도 지난번에 봤었습니다만은 한국금융지주도 괜찮은 주식입니다만은 한국금융지주보다는 KB금융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 하나 더 보죠. 자, 아모리퍼스픽. 아모리퍼스픽 제가 관심 있게 봤을 때가 16만원대에서 결국은 16만원 돌파, 또 쭉 상승하고 있죠. 19만 7천원까지. 물론 대장주입니다만은 아모리퍼스픽보다 훨씬 더 이게 좀 부담이 된다면 금액적으로 아모리지죠. 네. 보시다시피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58,000원, 6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물론 11월 초에 광군제가 있었고요. 중국에.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어서 시진핑 방한, 또 코로나 백신의 개발, 또 그것이 결국은 소비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전망. 그래서 화장품, 여행, 그 다음에 항공, 이런 주가들이 최근에 같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그런 어떤 그 뉴스, 그리고 또 테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그 대응을 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에서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휠라홀딩스. 네, 휠라홀딩스. 올랐다?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패딩이 옛날에는 롱 패딩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또 숏 패딩이 또 유행한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주식들이 상승할까요? 물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하게 되면은 의류, 섬유, 이런 소비재 제공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다른 것 못지않게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한번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요. 물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이라는 것은 결코 뭐 그다지 뭐 큰 어려움 없는 내용이죠. 43,000원, 43,000원 정도 되면 얼마든지 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종목이 되겠고, 또 수익면 측면에서도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쭉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에 맞서서 개인들은 또 최근에 들어와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사놓는다는 것이죠. 조정할 때, 조정받을 때 미리 사놓겠다는 전략.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투자 패턴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투자 패턴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와 같은 외국인의 투자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수익면에서는, 수익률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과연 개인과 그리고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그 개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의 그 매매 공방이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2600포인트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미끄러져서 2500포인트, 400포인트까지의 약 200포인트의 조정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관심사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 지금은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유동성, 즉 돈의 힘이죠. 돈의 힘에 의해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은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급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향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과연 끌어올렸던 매매 주체는 누군가 라는 것이죠. 예. 만약 이들이 시장에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시장은 꺾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